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GCS의 김창식 대표입니다. 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마스크 관련된 그 국제 인증, 국내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마스크에 대한 분류, 국내 마스크 인허가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유럽 인증과 미국 인증. 이제 유럽 인증과 미국 인증은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마스크 관련 Q&A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는 그림은요, 지금 이제 그 12월 2일자 현재 코로나 상황입니다. 많은 지금 상태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죽은 분이 160만 명이 넘고 현재 7,5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미국 질병관리센터인 CDC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회적 격리라든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PPE, 그러니까 개인용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도 해당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말이 나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크게 이제 국내, 미국, 유럽 이렇게 나눴을 때 분류를 나눠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의약예품, 의료기기, 산업용 마스크로 나눠지고요. 미국은 의료기기와 산업용 마스크, 유럽은 의료기기, 산업용 마스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많이들 받고 있는 그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이렇게 의약 예품으로 세 가지 마스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올해 저희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저희 나라밖에 없는 게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데 사실은 이제 숨을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로서는 요건 아마 규격은 올 2020년 8월에 만들어진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라고 하는 인증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건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산업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보통 방진 마스크라고 하는데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용 마스크, 그다음에 산업용 마스크가 있는데 보통 의료용 마스크는 서지컬 마스크라고 해서 FDA에 그 1등급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510K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니오시라고 하는 산업용 마스크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방진 마스크에 해당됩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페이스 마스크가 의료용 클래스 1으로 DOC 선언을 하고 산업용 마스크는 보통 우리가 N95라고 하는 인증을 받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크게 마스크를 보면 의료용, 그다음에 산업용 마스크,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의료용 마스크가 됐고요. 산업용 마스크는 우리가 보통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마스크가 보통 산업용 마스크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용 마스크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나와 있듯이 두 가지를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사용 목적은 이제 당연히 의료용 마스크다 보니까 감염원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산업용 마스크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산업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진 포집에 대한 시험, 호흡 보호 장치라고 보통 부르죠. 그다음에 의료용 마스크는 이제 느슨한 착용감. 그다음에 산업용 마스크는 당연히 밀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얼굴과 밀착이 잘 되는지를 많이 보고 있죠. 주요 성능으로서는 이제 의료용 마스크는 세균에 대한 여과 효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많이 체크를 하고요. 산업용 마스크는 입자에 대한 여과 효율을 많이 봅니다. 인증으로서는 미국 FDA랑 유럽 DOC 인증, 그다음에 산업용 마스크는 이제 미국 NIOC, 그다음에 유럽은 PPE라고 하는 CE를 인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마스크를 만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국내에 제품 시험하는 위탁기관에서
먼저 제품 시험을 통과하시면 제조업 허가랑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십니다. 식약처에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제조업 실사를 나오는데 또는 각 지방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지방 식약처에서 나오고, 전라도가 있으면 뭐 광주 지방 식약처가 있는 데서 현장 실사를 나오고요. 현장 실사가 잘 통과되면 이제 그 본청에서 기술 품목 허가 신청을 검토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증 발급은 지방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특이사항에 보시면 제조 관리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약사법 36조에 보면 의약품의 제조 관리자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 요건이 대표이사는 이공계를 졸업해야 되고 또는 이공계 학사가 아닌 경우에는 의약품 관련 경력 1년에서 2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시험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시험을 한다.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차단용,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는지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용 호흡 보호구의 이제 절차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마스크는 의약 예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 품목, 이제 이건 등급이 2등급입니다. 우리나라 2등급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2020년 8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거 절차를 보면 동일하게 제품, 이제 규격에 맞게 제품을 시험을 하고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GMP라는 걸 받습니다. GMP의 현장 실사를 나와서 GMP 심사 보완이 잘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기술문서 검토를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과가 되면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품질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품질 책임자가 지정돼야 하는데 의약예품의 제조관리자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또한 그 품질 책임자가 되는 조건이 이공계 학사 또는 이공계열 학사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경력 1년 또는 2년이 있어야 된다. 또 이제 품질 관리 기사라든지 아래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의약예품과 비교했을 때 저 높은 수준의 생산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약예품은 우리가 필수적인 어떤 클린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의료기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생산시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제품 시험 기준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거가 되겠죠, 의료기기는.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한국에서 하는 시험,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시험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뭐 분진 포집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면부 흡기 배기 저항이라든지 밀착도 시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마스크 인증, 우리가 보통 CE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CE 인증은 저희가 그냥 요거는 그 덴탈 마스크, 그러니까 클래스 1의 덴탈 마스크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제품 시험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진행할 때 절차인데, 제품 시험을 보통 EN ISO 14971의 규격에 해당하는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대리인 RP를 지정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통은 클래스 1이기 때문에 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라고 해서 제조자가 적합성을 선언해서 이것과 기술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유럽에서 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클래스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COC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적합선언이라고 해서 제조자 선언으로서 수출을 하는 제품이고요. 제품 시험은 성능 시험과 생체 적합성 시험. 그래서 이제 아까 제품 성능 시험은 EN ISO 14971 그 시험을 하면 되고, 그 생체 적합성은 ISO 10993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험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럽 인증을 할 때 시험에 대한 시험 규격입니다. 아까 뭐 많이 보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PP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인증에 대한 절차입니다.
인증기관과 계약을 하고 나면 제품 시험, 모듈 B, 그 다음에 기술문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받는데 최근에 현장 심사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증서를 발행받을 때 먼저 현장 심사 없이 인증서만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어떤 인증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옵션을 드립니다. 고객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걸 할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PP이기 때문에 이건 COC 인증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인증기관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인증서 발급 받을 때 모듈 B나 모듈 C2 또는 모듈 D 어떤 걸 할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인증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제품 시험과 기술문서 심사가 모두 되는 게 모듈 B 이후에 1년 이내에 심사 모듈 D 또는 샘플링 검사 모듈 C2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이걸 전반적인 걸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PP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 절차적인 것만 한번 쭉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 유효한데 매년 1회씩 사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P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그 시험 항목입니다. 보통 이제 EN ENIS 149에 대한 규격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해당하는 항목 시험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FDA의 시험 그 절차인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 FDA 지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보면은 그 리스팅 그러니까 1등급으로 리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안내해 드리는 거는 정식으로 FDA의 서지컬 마스크로 510K를 받는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제품 시험하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데 중소기업 신청을 받으면 그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서브미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기술문서는 이제 뭐 CE를 받은 회사는 CE 기술문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수정해서 내면 되고 아니면 이제 자체 영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FDA 510K 심사를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신청해서 그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하고 이제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 그것이 끝나면 하고 나면 이제 인증서가 이제 SE 레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미국 FDA 510K 2등급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서지컬 마스크는 이제 FDA 2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510K 심사가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품 시험, 성능 시험, 생체 적합성 시험은 GLP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마스크 시험할 때 그 시험 항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마스크 인증 여기 보시면은 서지컬 마스크, 그다음에 N95 마스크. 아까 이제 설명드린 N95 마스크는 우리가 이제 산업용 마스크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게 이제 보통 N95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서지컬 마스크 보시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그 서지컬 마스크는 FDA에 돼 있고 그다음에 어프로벌 저기 되어 있는 EOC 같은 경우는 산업용 마스크란 말이죠. 근데 요거 가운데가 있어요. 이게 SN95라 그래서 서지컬용 N95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용 N95 호흡 보호용 SN95라고 하는 서지컬 N95 마스크 인증을 받아야 우리 미국에 판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에 그 입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판매할 때 이제 이런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SN95 인증 받는 절차인데 제품 시험을 하고 프리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프리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 시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프리테스트를 이제 시험 기간을 통해서 한 다음에 기술문서 작성을 하고 리오시 테스트를 하고 심사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 심사가 있는데 지금은 현장 심사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신청을 하면 상당히 좀 까다롭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FDA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오시 레터를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DA 시설 등록 및 에이전트 비용, 그다음에 니오시 허가 이후에 유지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품 시험 및 성능 시험, 생체 적합성 시험은 GLP에서 해야 된다.
이제 아마 지금 마스크에 대한 미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우리가 그 1등급 리스팅한 업체들보다 사실은 이제 N95 인증이나 정식 510K 승인을 받은 회사들의 제품에 대한 요구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SN95에 대한 시험 항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대한 그 Q&A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 인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KQC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KQC 의약 예품에 대한 관리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그 기준을 보면은 KQC가 아닌 그 별규 같은 경우는 시험법과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필린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MB 필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MB 필터는 이제 국내 걸 꼭 써야 되냐, 해외 거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냐, 이런지 질문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국내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인증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세균 여과 효율 시험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북 테크노파크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걸 점점 12월 내에 이제 내년까지는 저 시험 기간이 많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티티나 다른 KCL 같은 경우도 시험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국내에서 충분히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국내 시험소 시험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해외에서 시험했던 자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냐? 근데 그런 시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시험에 대한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더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내에서 시험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제조 현장 내 클린룸 시설이 필수인가요? 현재로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에는 클린룸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마스크에 대한 의약품 관리 기준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클린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있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제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의무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단 이제 그 준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가 이후 사후 관리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보통 비통보 심사라는 거를 나옵니다. 비통보 심사는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심사를 나와서 마스크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품질 관리 기준이 있냐, 뭐 시험을 했냐 이런 걸 확인하시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죠. 그래서 뭐 영업정지 3개월, 뭐 제조정지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런 걸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정식 심사를 받게 되시면 이제 자가 품질 관리 기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 예품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 보고할 때 기술문서에 의거해서 보통 저희가 제품에 대한 생산을 한다고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품질 관리 기준 성적서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덴탈 마스크나 KF94나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자가 시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만들고 해당 로트별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성적서를 이제 비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 시험 기관을 통해서 성적서를 이제 발행을 받으셔가지고 그 성적서를 보관하고 계셔야만 이제 나중에 비통보 심사를 나왔을 때 문제 없이 그걸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하지 않거나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런 행정처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번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제품이 출고될 때마다의 그 성적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스크 GMP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 마스크가 이제 아까 그 이제 의약 예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현재로서는 의약 예품에는 GMP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8월 28일 날 의료기기 2등급 이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라고 하는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뭐 생소하실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는 의약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의료기기로 관리하겠다. 지금 현재 마스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좀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엄격한 관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그 저희 직원이나 통해서 알아본 걸로는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병원 아니면 이제 그런 뭐 이런 그 방역 관련된 쪽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받은 제품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품목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거나 또는 그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게 발생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거를 이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식약처에 의료기기 안전하라 가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받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기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클린룸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현장에 클린룸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의료기기에 그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게 현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ISO 13485라고 하는 의료기기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죠. 근데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국내 의료기기 GMP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의 GMP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어떤 제품에 한해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라는 제품, 이 제품을 허가받으시려면 꼭 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만 의료기관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식약처 현재 입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좋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강제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다만 현재 기준은 마스크 업체들이 그 의료기기로 많이 등록이 된다면 이제 준 강제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의료기기에 그 등록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 허가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이제 0건인데 아마도 이게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뭐 진단검사실이라든지 검역소, 방역 현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인이라고 하면 뭐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검사실이나 검역소 사람들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들은 아마도 그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라고 하는 품목에 해당되는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아마 판매를 하거나 등록한 제품만 쓰게 한다거나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와 다른 마스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건 이제 거기 시험이 좀 추가되고요. 먼저 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혈액 및 체액이 침투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혈액 침투 저항성이라는 시험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의료 현장에서 이제 점화 발생 시 불이 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난연성 시험을 하고요. 인체 접촉에 관해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피부에 오래 접촉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뭐 피부 자극 시험이라든지 뭐 감작석 시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해야 돼. 여과 초율 시험을 하고, 착용 시에 좀 호흡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통기성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의료기기의 특성에 이제 되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에 대한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DOC와 COC 차이점이 뭔가요? 상당히 많이 저희가 뭐 초반에 올 초에 그 한참 마스크 CE 때문에 말이 많았을 때 뭐 아시겠지만 DOC는 자가적합 선언서, 제조자가 선언해서 수출하는 거, 덴탈 마스크의 1등급 해당되는 제품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COC는 Certification of Conformity라서 인증서를 발행받는 거죠. 근데 이 Certification of Conformity다 보니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인증 MB라고 하는데 우리가 MB로부터 인증서를 발행받아야 됩니다.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PPE 마스크는 인증서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COC 인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GMP, ISO 등 시스템 인증이 필요한가요? 꼭 쉽게 마스크 받을 인증 ISO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GMP 꼭 필요한가요? 이것도 물어보고 이제 의료기기 1등급의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 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보통 그걸 따르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하면 된다. 그리고 CPP 4호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4호 심사는 이제 모듈 C2는 샘플링 심사를 하고요. 모듈 D는 현장 심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이제 코비드19에 따라 이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증기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인증기관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한국에 있는 PP 스컵이 있는 인증기관 심사원이 대신 심사를 해서 이제 인증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B 인증기관에서는 샘플링을 발송해 달라. 거기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후 심사를 그냥 사후 때 현장을 나오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과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사후 심사는 그래서 매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관리를 해서 이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FDA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FDA는 이제 서지컬 마스크 지금 저희가 이거 서지컬 마스크는 그 510K라고 하는 정식 2등급으로 등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코드로는 FDA의 FXX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FXX 코드로 이제 성능 시험을 할 때 여기는 세로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업체 중에 이제 한 로트로만 성능 시험을 제출했으나 FDA에서 거절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 샘플링에 대해서 문의를 FDA에 했더니 FDA 경험상 마스크는 로트별 생산 품질이 편차가 크다. 답변 온 겁니다, 내용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세 로트를 시험을 해라. 그래서 이 세 로트 시험 성적서를 내야만 통과시켜 주겠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로트의 성능 시험 기준은 ASTM 규격으로 해라. 그래서 그 규격으로 세 로트를 시험해서 성적서로 제출을 해야만 이제 정식 FDA 서지컬 마스크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 3주 안에 끝나는 인증도 있다는데 이 뭐 인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리스팅,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FDA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리스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팅 개념은 신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의료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1등급은 신고 개념인데 똑같이 FDA에서 리스팅하는 건 신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 FDA에 뭐 LYU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YU, 뭐 MSH, 뭐 그다음에 QKR 뭐 이렇게 코드를 마스크에 대한 코드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LYU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라고 해서 마스크에 붙는 액세서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 실드라든지 마스크 그 거리 있죠? 고리 뒤에 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 제조업체는 LYU라고 하는 코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MSH는 이제 N95를 MSH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QKR이 등급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모든 마스크를 QK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QKR이라고 하는 코드로 FDA 리스팅을 하게 되면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10K 인증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드 파티 리뷰라고 해서 미리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라든지 시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미리 그 제3자 검토를 받아서 이제 FDA 서브미션을 하면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오시 그 N95 같은 경우는 그 이어루프 형태의 마스크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서는 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헤드 서스펜서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Q&A에 대한 마스크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마스크 협회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Q&A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